네,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 기계어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계어 파트 시작을 첫 영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끝입니다. 예, 두 개로 끝을 내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대문자 H를 포함해서 하이 느낌표를 출력하는 코드를 설명을 드렸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하나 추가되면 데이터 값들의 주소가 다 바뀌어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의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 값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변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상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드릴 때 학생들에게 변수는 메인 메모리에 피지컬한 주소를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는 영어 단어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기계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위치를 다 일일이 기억해서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 파트를 다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는 어셈블리어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 어셈블리어에서는 거의 고급 언어와 비슷하게 변수, 함수, 반복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기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좀 고급된 덧셈 연산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예제는 별표를 출력하는 기계 코드입니다. 이제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5100으로 시작된 표현, 즉 01010으로 시작된 표현을 인스트럭션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01010이면 저 더 내려가는군요. 예, 여기 있습니다. 01010이면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죠. 01010은 캐릭터 아웃풋이다. 그리고 어드레싱 모드가 3비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1010을 보면 OP 코드를 보면 캐릭터 아웃풋, 어드레싱 모드가 001이면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그렇다면 뒤에 있는 2바이트가 오퍼랜드의 주소를 나타내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0004번지죠. 그래서 요 바이트가 0번지, 1번지, 2번지, 스탑 인스트럭션이 3번지, 4번지라면 실제 요 값이 피연산자 오퍼랜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 EA라는 값은 별표의 ASCII 코드 값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여기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스탑 인스트럭션이 있고 스탑하고 뒤에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폐비 가상머신을 테스트를 하려면 마지막에 소문자 ZZ를 표시해서 인스트럭션의 끝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실제 이것을 폐비 가상머신에서 한번 써보면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한 바이트 뒤에는 꼭 빈칸 한 개만 와야 됩니다. 여러 개가 오거나 없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빈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좀 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인스트럭션마다 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ZZ 소문자 붙여주는 거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연습한 흔적 때문에 메모리 덤프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깨끗한 컴퓨터를 원하시면 시스템 가서 클리어 메모리 해주시면 메인 메모리가 클리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로드 하시면 하단에 로드 석시디드가 나오고 실제로 로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가서 엑시큐트 하시면 별표가 찍힙니다. 사실은 그 전에 별표가 있었네요. 제가 이전에 한번 돌려봤던 거라서. 예,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숫자 1을 표현하는 것도 똑같이 해보면 될까? 510004에서 4번지에 01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실습을 해보시면 요것만 바꾸면 되겠죠. 01. 그래서 다시 로드 엑시큐트 하면 이상한 글자가 찍힙니다. 이 글자가 뭘까요? 아스키 코드의 01번째 코드의 글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 1을 찍는 거지. 지금 이 인스트럭션은 아스키 1번째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스키 테이블을 봐야 됩니다. 아스키 테이블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컴퓨터 시스템 가서 ASCII 코드표를 보면 문자 1을 출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자 1을 보면 요 놈입니다. 그래서 문자 1은 16진수 31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16진수 30을 더하면 문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3을 출력하고 싶으면 숫자 3에다가 30을 더하는 거죠. 16진수 332-3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값과 해당하는 문자의 ASCII 값이 규칙성이 있죠. 그래서 그 숫자에다가 16진수 30을 더하면 해당하는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숫자 1을 문자 1로 바꿔서 출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펩7 가상머신에서는 숫자를 출력하는 인스트럭션이 없습니다. 물론 어셈블리어에서는 가능한데 기계어는 그런 인스트럭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냥 숫자 1 내서 뭐 16진수 31을 출력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연산 결과가 숫자 1이 나왔는데 그 연산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1에다가 16진수 30을 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덧셈 연산을 볼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코드를 보시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코드입니다. 우리 수업 중에.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스트럭션 영영이 stop 인스트럭션이니까 그 뒤가 데이터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2바이트로 0001, 그래서 16비트 2바이트로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져와서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16진수 30을 더해 볼 겁니다. 그래서 1이 있는 숫자는 D번지군요. 그래서 D번지와 E번지, 그 DE번지에 걸쳐서 2바이트로 숫자가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불러오려면 메인 메모리 있는 값을 CPU로 불러와야 되니까 그때 쓰는 연산이 load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때 쓰는 인스트럭션이 load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load는 1100 RAA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인스트럭션 보면 OP 코드가 1100입니다. 00입니다. load R입니다. 그래서 요 비트가 R 비트인데 R은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말하는 비트인데 한 비트니까 0이면 accumulator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거고, 이 비트가 1이면 인덱스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업 중에 있는 예제에서는 인덱스 레지스터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R 비트가 0이니까 accumulator를 말하는 거고, 어드레싱 모드가 001이니까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2바이트가 불러올 곳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게 000D번지입니다. 여기가 D번지죠. 여기가 E번지입니다. 그래서 로드라는 인스트럭션은 2바이트 로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나면 CPU 내부에, 그러니까 CPU가 있고요. 여기에 A, C 레지스터가 있을 거고,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 메모리에 000D 번지와 000E 번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00이 있고 01이 있겠죠. 연속된 2바이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D 번지와 E 번지. 그래서 풀어오고 나면 accumulate 레지스터에 0001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load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accumulator에 16진수 30을 더해야겠죠. 이제 add 연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add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에 add에 넣습니다. 모든 연산은 CPU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레지스터의 값을 로드하거나 거기서 더해 넣거나 하는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OP 코드를 보면 0111 RAAA입니다. 그래서 0111이 add 연산, R 비트가 0이니까 accumulator에 000이죠. immediate 모드입니다. immediate 모드로 이 값을 즉시 더하라는 거죠. 그 값이 0030입니다. 그래서 요 0001에다가 0030이 더해지면 최종적으로는 0031이라는 값이 accumulator에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가 출력할 문자 1의 ASCII 코드 값이라고요. 그럼 실제 출력하려면 레지스터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담아두고 메모리의 값을 또 출력하는 캐릭터 아웃풋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토어 연산이 필요합니다. 로드 연산의 반대 연산이죠. 그래서 store R to memory라는 연산은 인스트럭션은
1110 RAA입니다. 그래서 1110 RAA인데 R은 accumulator죠. 그래서 accumulator 레지스터 값을 다이렉트 모드로 2번지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2번지는 000D 번지죠. accumulate가 2바이트니까 D번지에 저장하라는 말은 앞바이트는 D번지에, 뒷바이트는 E번지에 순서대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원래는 0001이었는데 요 세 번째 인스트럭션이 종료되고 나면 이 값이 003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출력할 값은 요 값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팹8 인스트럭션은 팹7인가? 예, 팹8 인스트럭션은 2바이트를 비연산자로 쓰는데 캐릭터 인풋과 캐릭터 아웃풋만 1바이트짜리 비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01010 캐릭터 아웃풋이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모드로 2번지를 출력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문자 1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요걸 한 번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 연산이고 두 번째가 add 연산이고 스토어 연산입니다. 예전에 컴퓨터 시스템 개론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수정하려면 CPU로 로드해서 CPU 내부에서 modify해서 다시 메모리로 스토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출력하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 동영상을 좀 돌려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우리 기계 학습의 마지막 메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뒤에는 2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 2, 3, 6은 이미디트 모드로 연산을 할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보죠. 제가 방금 거짓말 했군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하려면 아까 1100이 뭐였죠? 1100 잠시만요. 1100이라는 인스트럭션은 아까 전에 보면 load R from memory입니다. 그죠? 로드 연산이네요. 그런데 요 비트가 0이니까 accumulator에 immediate 모드로 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AC 레지스터가 2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0002라는 16진수입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는 00, 두 번째 바이트는 02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2 빼기 3 더하기 6을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0111이 OP 코드입니다. 0111을 보면 add to R입니다. 레지스터에 더해 넣는 건데 레지스터가 0번이니까 accumulator에 000 어드레싱 모드 immediate 모드로 이 값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 판단하는 거니까 숫자의 앞부분이 1이라는 말은 우리 3장에서 배웠죠? 음수라는 말입니다. 2의 보수 패턴에서. 그럼 이 값은 실제로 비트를 뒤집으면 0이 쭉 나오고요. 1, 0에다가 1을 더해서 11이 됩니다. 요게 뭐죠? 3이죠. 그러니까 원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해 넣는 겁니다. 물론 3을 서브트랙트 해도 되겠지만 우리 덧셈 연산을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산을 이 코드에서는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예제가 2의 보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제입니다. 거기다 똑같이 0111에서 이미디트 모드로 accumulate의 이미디트 모드로 6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더하면 실제 계산 결과는 5가 됩니다. 그래서 5를 출력하는 건 바로 앞장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16진수 30을 더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게 뒷부분이 되는 셈입니다. 예.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 예제가 더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캐릭터 아웃풋만 했었죠. 근데 캐릭터 인풋이라는 인스트럭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들이려면 캐릭터 인풋을 하면 되죠. 실제 요 코드가 인데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캐릭터 인풋이라는 인스트럭션 여기 있죠. 010001입니다. 그래서 01001이고요. 어드레싱 모드가 AA니까 다이렉트 모드입니다. 라는 말은 캐릭터를 입력받아서
다이렉트 모드로 0010번지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16진수 10이니까 16번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0, 1, 2, 3, 4, 5, 6번지 이 밑에 0010번지가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 혼자 쓰는 유닛 프로그래밍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아무 곳에나 그냥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충분하니까 거기서 저장을 하고 5100 캐릭터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0010번지를 출력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를 바로 출력하고 끝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을 때는 캐릭터 인풋을 쓰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패빅 가상 머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중간에 블랭크가 있는 거는 다 지워주고요. 블랭크 한 개씩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끝에 블랭크가 있는 걸 지우고, 해서 메모리에 좀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시스템 가서 클리어 메모리 하고 빌드 로드한 후에 하단에 로드 석시디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엑시큐트 하면 지금은 배치 모드네요. 그러면 터미널 모드로 해두시고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엑시큐트 하시면 3이라고 입력하면 이때 3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터미널 모드고, 배치 모드는 파일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라는 문자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하단에 출력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치 IO와 터미널 IO, 배치는 미리 입력을 해두어서 파일처럼 쓰는 거고요. 터미널은 리얼타임으로 키보드와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기계 코딩의 끝이었고요. 디스어셈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배울 텐데, 실제 디스어셈블러는 어셈블러 작성된 코드를 기계로 작성된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어셈블리 언어를 배우고 나서 할 건데, 영상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군요. 지금 영상이 있는데 지금 차를 분해하는 겁니다. 왜 분해를 하죠? 이 분해를 하고 나면 실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꾸로 추적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것을 이 소프트웨어도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퇴이책이라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는 주인공이 리버스 엔지니어입니다. The process is called reverse engineering. 카피라이트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서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요 페이첵이라는 영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래서 프로젝트 계약하고 들어가서 해당하는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기억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받고 자기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은 없고,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 가면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데,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많이 쓰는 곳이 바이러스, 백신이나 해킹 같은 데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16진수로 막 표현되는 기계어를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실제 어떤 의미의 코드인지를 찾아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계 동영상 2개로 짧게 맛만 봤는데, 기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하드웨어에 밀집한 코딩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분들은 또 독자적으로 기계를 많이 배우실 테니까 다음 영상 중에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은 논리회로라는 걸 배울 겁니다. 실제 이 이진수가 하드웨어 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루는 부분이 논리회로, 로직 서킷이라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